자녀는 부모한테 꼭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원하지 않아도 자녀가 먼저 여러분에게 달려오고 싶어집니다. 가끔은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말이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반면 말은 분명 잘 전했는데 분위기가 싸해지거나 통화가 너무 빨리 끝난 적도 있었을 겁니다. 그럴 땐 괜히 속상해하거나 자녀 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자녀의 마음을 열고 또 통화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부모의 4가지 말을 알려드립니다. 이걸 알고 실천한다면 자녀는 부모를 더 편안하게 느끼고 먼저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짧게만 이어지던 통화도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웃게 되는 대화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고 지나치면 대화는 점점 의무적인 단답형이 되고 소식이 궁금해도 통화 한 번 하기 어려운 사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여러분이 이 영상을 클릭하셨기에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영상은 처음보다 오히려 후반으로 갈수록 놓치면 아쉬운 내용이 이어집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마음을 이어주는 따뜻한 영상을 더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꼭 전해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자식을 낳아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들어주세요. 딱 2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청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손부채를 붙이며 그늘을 찾아 옮겨 다니고 있었죠. 그런데 그 청년은 믿기지 않게도 한여름 땡볕 속에서 빨간 털 목도리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흐르고 있는데도 그는 그 목도리를 벗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니, 이 더위에 무슨 목도리야? 멋부리는 건가? 그런 시선을 아는지 모르는지 청년은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청년이 걱정되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목도리 너무 덥지 않으세요? 청년은 잠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남겨주신 선물이에요.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공기가 멈춘 듯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순간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물끄러미 서 있는 저에게 청년은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으시고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실을 고르고 바늘을 들고 남은 날들을 오롯이 이 목도리를 짜는 데 쏟으셨지요. 아무 말 없이 하루하루 마음을 담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이 목도리를 두르면 꼭 어머니 품에 안긴 것처럼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주변의 모든 잡음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그 목도리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빨간 목도리는 이제 단순한 옷이 아닌 그 청년에게 고단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따뜻한 위로인 것입니다. 부모란 그런 존재입니다. 자식을 비추는 등불이기도 하고 조용히 감싸주는 담요이기도 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지 않아도요. 여러분은 자식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가장 그리운 사람으로 남아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따뜻함이 전해지는 순간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단 한마디에 이 말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녀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 첫마디 3초입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내가 또 그 말을 했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말이었는데 그게 섭섭하게 들렸나 봐요. 올해 69세에 아들 하나를 둔 김정자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장성에 결혼하고 나서는 예전처럼 얼굴 보기 어려워졌고 연락도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쁜가 보다 했어요. 그런데 통화할 때마다
아들 목소리가 점점 더 무거워지더라고요. 김정자 씨의 눈빛이 흐려졌습니다. 먼저 전화를 걸어봤는데 이상하게 아들은 잘 받지 않거나 받아도 대화가 금방 끝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나는 그리운 마음으로 전화를 건 거였는데 끊고 나면 혼자 괜히 허전하고 어쩐지 더 멀어진 느낌만 남았습니다. 그런 기분 한 번쯤은 다들 겪어보셨을 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조심스러워지고 반갑다는 표현보다 서운함이 먼저 튀어나올 때가 있으니까요. 마음은 보고 싶었어라고 말하고 싶은데 입에서는 왜 연락을 안 했니가 먼저 나오는 순간들이요. 무엇보다도 이런 말들이 쌓이면 자녀는 부모와의 통화를 부담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녀에게는 보고 싶었다라는 마음이었는데 자칫 왜 이제야 전화했니처럼 들려버리면 그 말은 순간 거리감으로 변합니다. 반가움 대신 질책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지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말의 뜻보다 먼저 느낌을 받아들입니다. 말의 속도, 말투, 목소리의 높낮이, 그 분위기가 상대의 감정을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첫 3초의 말 한마디가 그날 대화의 흐름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은 내 마음도 알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먼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본능은 빠르고 이성은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는 내용보다 기분을 먼저 느끼고 반응합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늘 다정하게 말하기만 한다고 해서 모든 오해가 풀리는 건 아닐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섭섭한 감정을 그대로 꺼내놓는 게 좋은 대화가 되지는 않지요. 중요한 건 대화를 여는 문이 어떻게 열리느냐입니다. 그 문이 조심스럽고 따뜻하면 자녀는 방어하지 않고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왜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안 되는 걸까? 솔직함이 최선이 아닐까? 그런데 말이죠. 그 솔직함이 때로는 가시가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은 건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기다렸다는 말보다 반가움을 담는 말. 예를 들면 이런 말이죠. 네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다. 이 한 문장만 바뀌어도 자녀는 느낍니다. 엄마가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는 걸요. 처음 듣는 말은 아니더라도 오랜만에 들으면 마음이 놓이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런 말 한마디에 마음이 스르르 풀리곤 하잖아요. 선희 씨는 말 한마디를 바꾸고 나서 아들의 말투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목소리 들으니 좋다고 먼저 말해요. 그러면 저도 웃으면서 나도 라고 말합니다. 그 짧은 대화가 통화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통화 시간도 훨씬 더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자녀와의 대화가 무겁지 않게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어지는 말들이 훨씬 자연스러워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말 한마디는 관계의 문을 열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생각보다 더 자주 우리 입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후반부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꼭 함께 하셔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녀를 지치게 만드는 말 3가지입니다. 얘는 내가 전화를 걸면 꼭 무슨 일이 생겼나 싶대요. 그냥 안부 한번 묻고 싶었던 건데 요즘은 전화를 거는 것조차 망설여집니다. 66세 박경자 씨의 이야기입니다. 딸은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예전엔 짧은 통화라도 자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언젠가부터 통화가 뜸해지고 받더라도 목소리에서 피곤함이 먼저 느껴졌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그 마음이 서운함으로 올라와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너한텐 엄마가 이제 안중에도 없구나.
그 한마디가 딸의 반응을 싸늘하게 만들었고, 그날 이후로는 문자 하나 보내는 것도 더 신중해졌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을 뿐인데 오히려 멀어진 것 같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말하고 나서 더 마음이 무거워진 건 부모 쪽이었습니다. 걱정돼서 서운해서 꺼낸 말인데 그 한마디가 자식을 멀어지게 할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자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또 혼나네, 내가 잘못했나 하고 방어부터 하게 됩니다. 자식 입장에서는 설명을 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반복되면 대화가 점점 짧아지고 마음의 문은 조용히 닫히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서 자녀와의 관계가 소홀해지고 후회하게 됩니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조심스러워야 할 건 반복적인 요구형 말입니다. 왜 전화 안 하냐? 언제 올 거냐? 내가 고맙지도 않니? 이런 말들은 부모의 감정을 표현한 말이지만 자식에게는 정서적인 청구서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죄책감과 부담을 동시에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녀는 다음 통화는 조금 미루자고 생각하게 되고 연락하기를 더 꺼리게 됩니다. 아마 지금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을 했던 적이 있었나라고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반복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관계에서 숨고 싶어집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은 곳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식은 설명보다 분위기를 먼저 느끼고 말보다 감정을 기억합니다. 엄마는 늘 서운하다고 한다. 전화할 때마다 잔소리한다. 늘 아프다고 한다라는 기억이 쌓이면 부모의 말이 듣기 싫어지고 심지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가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 없다고 해서 마음까지 멀어진 건 아닙니다. 그저 방어하고 있는 중일 뿐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슴에 오래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지키고 싶을수록 말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변에 보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녀와의 관계를 힘들어합니다. 마음이 지치고 시간이 부족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평가나 훈계가 아니라 아무 말 없이도 따뜻하게 느껴지는 대화입니다. 요즘은 어떠니? 이 짧은 한 문장이 자녀에겐 숨 쉴 공간이 됩니다. 사실 부모도 말하고 싶고 자녀도 듣고 싶습니다. 다만 그 사이에 오해가 놓여 있었을 뿐입니다. 어쩌면 아무 말 없이 안부만 나누는 대화가 지금 자녀에겐 가장 따뜻한 위로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다음 통화를 기다리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시청하셨다면 지금부터 어디에서도 듣기 힘든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다음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어느 기사에 실린 이야기입니다. 자폐가 있는 자녀를 혼자 키우던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어머니는 매일 아침 먼 거리에 있는 특수학교에 직접 아이를 태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길을 포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등교시키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런 빗속에서 어머니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차는 벼랑 끝으로 떨어졌고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11번의 대수술 끝에 겨우 생명을 붙잡았습니다. 그 사이 아이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낯선 손을 잡고 학교를 다녔습니다. 매일 울고 혼란스러워했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에 휩싸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은 고민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를 매일 오후마다 어머니의 병실로 데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비록 어머니는 의식이 없었지만 아이에게는 그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아이는 병원에 도착하면 언제나 조용히 어머니의 곁으로 다가가 허리를 숙이고 그녀의 귀에 대고 뭔가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저 아이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아이를 돌보던 분은 매일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자폐증이 있는 이 아이는 대화를 원활히 하지 못하는 상태였고 어머니는 의식이 없어 누구도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저 매일 그 모습만 반복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행히 어머니가 회복되었을 때 사람들은 그 아이가 병상에 와서 무엇을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물을 참지 못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가 매일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 말 안에 얼마나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을까요? 엄마 빨리 나으세요. 엄마 사랑해요라는 말보다 그 아이는 어머니가 가장 걱정했을 그 한 가지를 알아차렸습니다. 등하교라는 어머니가 매일 해내던 그 역할, 자신이 혼자서도 잘 가고 있다는 말을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깊이 있게 말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부모란 자식에게 어떤 존재일까? 단지 길을 데려다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체로 마음의 안전지대이자 생존의 기반이 되는 사람. 우리는 자식을 낳는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그 아이의 생존을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어느 하루도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유, 그건 바로 우리 안에 그 존재를 지키려는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이 살 수 있도록 모든 걸 준비하지만 자식은 생각보다 강하고 생각보다 많은 걸 압니다. 그리고 부모가 보내온 그 깊은 신뢰를 마음속에 누구보다 진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건네는 말 한마디가 걱정이 아니라 믿음에서 시작된다면 언젠가 자녀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힘들 때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마음의 방공호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부모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고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세 번째, 걱정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아들이랑 통화할 때마다 괜히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냥 밥 먹었냐고 물었을 뿐인데 피곤한 말투로 응 하고 끝이에요. 그럼 그 뒤로는 제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69세 김순희 씨 이야기입니다. 아들은 지방에 내려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5년째인데 서울에 있을 때는 자주 얼굴을 봤지만 요즘은 목소리 듣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간혹 통화가 되어도 서로 안부만 묻고 몇 마디만 오가면 금세 공기가 뻣뻣해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들의 일상이나 건강이 늘 걱정돼서 밥은 제대로 챙겨 먹고 다니니? 카톡 확인하고 왜 답이 없었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라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먼저 말하더랍니다. 엄마, 전화하면 꼭 감시받는 느낌이야. 그 말을 듣고 한동안은 통화 버튼을 누르는 손이 망설여졌다고 하셨습니다. 저라면 그 말을 듣는 순간 서운하기보다 말문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는 걱정돼서 묻는 말인데 자녀는 감시나 간섭처럼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억울하기도 하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꺼낸 말인데 왜 오해로 돌아오는지 속상해집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반복되는 질문은 자녀에게 불신의 신호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잘 못하고 있을 거야. 챙겨주지 않으면 무너질 수도 있어. 그런 불안한 마음이 담긴 말은 듣는 사람에게도 조용히 불편함을 남깁니다. 사람 마음은 말보다 말의 분위기에 더 빨리 반응하니까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특히 자식은 부모가 자신을 걱정하는 것보다 믿어주는 걸 더 간절히 원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걱정이 깊을수록 자녀는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구나 라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피로감은 말수가 줄어드는 반응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투 하나만 바뀌어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은 그냥 네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바쁘지? 그래도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 짧은 말들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어도 훨씬 부드럽고 자녀의 마음에 부모가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조심스러운 말투보다는
안정된 목소리, 점검하는 말보다는 궁금해하는 말이 관계를 훨씬 건강하게 이어줍니다. 부모가 조급하지 않으면 자녀도 방어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 앞에서 조금씩 자신을 열기 시작합니다. 실수를 걱정하는 말보다 그럴 수도 있다고 받아주는 조건 없는 지지에서 마음이 놓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믿어주는 말, 지금 이 시대의 자녀들이 가장 목말라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그냥 목소리 들으니 좋다. 이 말부터 꺼내요. 이상하게 그게 더 오래 통화하게 되더라고요. 아들을 바꾸려 하지 않고 내가 하는 말을 바꿨을 뿐인데 우리 사이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주 연락이 오거나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대화. 그건 믿음이 만들어낸 분위기였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키웠기에 자녀들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깊고 넓은 사랑의 마음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후반부에 핵심 내용이 있으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너 잘하고 있어라는 말의 기적입니다. 요즘은요, 아들이 먼저 전화를 해와요. 예전엔 통화하면 5마디도 안 됐는데 지금은 말이 자꾸 이어지더라고요. 66살 나정희 씨의 아들은 얼마 전 회사를 옮겼습니다. 새로운 회사는 적응하기가 쉽지 않았고 가끔 통화할 때면 늘 피곤하고 짧은 대답만 반복됐다고 합니다. 정희 씨도 처음엔 조언을 해보려 했지만 어느 날은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조심스레 답하더랍니다. 그 말 누가 한 번만 해줬으면 했어. 그 순간 정희 씨는 느꼈다고 했습니다. 말이 바뀌니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구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는 늘 잘하라는 말에는 익숙하면서도 잘하고 있다는 말에는 서툽니다.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삶 앞에서 불안해지는 순간이 있고 누군가의 인정을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멀리 있는 사람보다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서 들릴 때 가장 깊이 닿습니다. 겉으론 괜찮아 보여도 속은 늘 싸우고 있는 자녀들에게 부모의 한마디는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을 갖습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무엇과 비교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는 시선에 깊이 마음이 움직입니다. 다른 누구보다가 아니라 그냥 너니까라는 말이 가진 힘, 그걸 부모의 말 속에서 발견하면 자녀는 혼자 견디던 마음을 조용히 내려놓게 됩니다. 잘하려고 했을 뿐인데 어느새 나만 지쳐있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길고 현명한 조언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말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결과를 평가하는 말보다 노력을 인정해주는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서 여기까지 온 거, 그거면 충분해. 이런 말들은 자녀에게 방향을 확인시켜주고 자기 삶을 존중받고 있다는 감정을 남깁니다. 물론 처음엔 이런 말들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늘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선을 달리해보면요. 자녀가 진짜 듣고 싶었던 말은 조언이 아니라 괜찮다는 위로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엄마는 늘 네 편이야. 이 말은 때로 어떤 위로보다 강한 힘을 가집니다. 자녀가 넘어졌을 때, 흔들릴 때, 실패했을 때 누군가가 있는 그대로 자신을 바라봐주고 있다는 확신. 그 안정감이 있기에 자녀는 스스로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자녀는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관계를 회복시키는 말은 어렵지 않습니다. 결과를 요구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도 괜찮다는 지지의 말. 실패를 막으려는 말이 아니라 노력을 알아보는 말.
그리고 누구보다 든든하게 곁에 있다는 지지의 말입니다. 그 한마디가 자녀의 발걸음을 다시 부모에게 향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말은 지금 여러분이 건넬 수 있는 가장 따뜻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저의 오랜 친구이자 가족 치료 전문의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를 귀한 손님이라고 생각하세요. 귀한 손님을 귀하게 대접해서 기분 좋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가 행복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고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가 꼭 전해드리고 싶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은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입니다. 기쁨과 행복과 책임과 버거움, 그리고 고마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어느 세상에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걱정되고 마음고생 안 했으면 하는 게 자식을 낳아본 부모라면 당연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걸어오신 그 길을 생각하면 마음이 먼저 숙여집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자랐습니다. 때로는 스스로를 위한 작은 행복조차 미루며 내 아이만 잘 되면 그걸로 족하다고 속으로 다짐하셨던 날들. 그 모든 세월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어쩌면 자녀조차 미처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랑의 깊이를 여러분은 묵묵히 간직해 오셨습니다. 그 길에서 흘린 눈물도 속으로만 삼켰던 한숨도 모두 여러분만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삶을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편안함에 자녀는 저절로 찾아옵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거창한 말이나 대단한 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의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표현해 보겠다는 작은 결심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결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녀의 마음 속에 분명히 닿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말은 자녀가 아무리 멀리 있어도 단 한순간에 가슴속을 흔들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 비로소 마음이 쉬어갑니다. 결과보다 과정을 인정받을 때, 사랑보다 믿음이 먼저 전해질 때 관계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편이다라는 확신이 들면 자녀는 다시 돌아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이야기한 말들은 모두 아주 익숙한 말들이라는 걸요. 하지만 그 말들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느냐에 따라 그날의 대화는,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대화든 어떤 사이이든 오늘 이 말 한마디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은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더 나아지려는 특별한 분들입니다. 그 노력과 따뜻한 마음이 자녀에게 분명 전해질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건넨 오늘의 말 한마디가 자녀의 하루를 바꾸는 힘이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인생 지혜와 노후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화면을 꼭 확인해 주세요. 현명한 사람들에서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